자, 졸려도 정신 좀 차리고 봅시다. 자, 수학적 기납법 수능 특강 레벨 3 세 문제에서 앞에서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보자. 자, 시작한다. 첫 번째 문제. 자,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다. 공차 D라고 쓸게요. D가 마이너스 3이고 모든 항이 0이 아닌 등차 수열.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말하는 BN이라는 수열을 어떻게 정의한다고 그랬냐면 AN분의 A의 N 플러스 1이다 라고 표현을 할 거다. 이때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B K의 B의 K 마이너스 K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28분의 45 이런 값이 되도록 하는 A1의 값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돼 있어요. 자, 봅시다. 사실 1번하고 2번은요 할만해요. 수능 특강 레벨 3에서 1번, 2번은 해보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시간을 들여서라도 1번, 2번을 맞추셔야 되는데 1번은 완전히 계산에 매몰되어 있는 문제고요. 사실 2번 같은 경우 삼각함수 때문에 니네가 좀 당황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1번하고 2번은 둘 다 니네가 계산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봅시다.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을 조금 변형은 하긴 할 거예요. 예를요 예상을 해보자. 두 개의 항을 곱해서 시그마를 했는데 결과값이 분수로 나왔어. 맞아? 그러면 얘하고 얘가 뭐라는 부분 분수로 찢어지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계산하는 식에서 분수에 해당되는 시그마 계산은 부분 분수에 관한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볼 건데 얘는 AN으로 통분해 보자. 그러면 AN 빼기 A의 N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면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AN분의 얘는 공차에 마이너스를 붙인 3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죠. 맞죠? 근데 등차 수열은 몇 차 함수죠? 1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1차식이 들어갈 거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맞는 거죠. 단지 이제 공차가 몇인지 모르는 상태죠. 아니, 초항이 몇인지 모르는 상태죠. 그러면 A의 N이라는 걸 잡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N 플러스 K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습니까? 물론 이 K가 몇이냐를 가지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K라고 쓰지 맙자. T라고 합시다. 위에서 K를 쓸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요거에다 적용해서 써보면 이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BK라는 건 AK분의 3이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K 더하기 T 그 다음에 B의 K 플러스 1이라는 건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건 여기다 K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K에 플러스 T 마이너스 3분의 지금 둘 다 3이니까 9겠네요. 얘가 마이너스 28분의 45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분 분수로 찢어보면 B-A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뭐 얘 9 앞으로 일단 뽑아내고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마이너스 3K 플러스 T분의 1 마이너스 3K 플러스 T 빼기 3분의 1 얘를 계산하자 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맞나요? 1 집어넣어보자. 2 집어넣어보고 3 집어넣어보자. 네, 마이너스 3분의 9 약분 안하고 일단 냅두고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1 집어넣어보자.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T분의 1 빼기 여기다가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6 플러스 T분의 1 그 다음에 2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6 플러스 T분의 1 빼기 마이너스 9 플러스 T분의 1 그죠? 누가 봐도 앞뒤로 지워지는 섹션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마지막에 나오는 항만 생각해보면 1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0 더하기 T분의 1 빼기
마이너스 33 플러스 t분의 1 요게 마지막 항으로 나왔을 테니까 남는 항만 옆에다 다시 써보면 어떤 형태가 돼요? 얘가 없어질 거니까 얘랑 얘만 남죠. 즉 마이너스 3분의 9가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3 플러스 t분의 1 빼기 마이너스 33 플러스 t분의 1 얘가 몇이다? 마이너스 28분의 45다 라는 걸 이용해서 t값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t값을 찾았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a1이다 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t-3을 구하라는 건데 t값이 두 개겠죠. t에 관한 2차식 형태가 되니까. 맞습니까? t에 관한 2차식 형태니까 t값이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 말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음. 왜 멍 때려?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자, 35번. 이게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세 양수 PQR. PQR이 양수라고는 돼 있어요. 근데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써보면 fx라는 함수가 P sin Q x-r 얘에 대해서 주기가 4다 라는 말이 나와 있고 F1과 F2는 둘 다 몇이다? 1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지금 문제에서 얘를 성립하도록 하는 모든 R 값을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겠다. 이걸 만족하는, 얘를 만족하는 R을 작은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걔를 AK라고 하자. K번째에 대해서. 이때 우리한테 뭐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건 시그마 K가 1부터 6까지의 F의 K라는 함수와 시그마 K가 1부터 6까지의 A의 K. 그러니까 1항부터 6항까지랑 F도 한번 만들어 주세요 라는 거죠 결국에.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1번하고 2번은 그냥 계산에 집중하는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1번, 2번은 사실 수학적 귀납법으로서의 무언가 역할을 전혀 안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법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사실 수능에서 다루는 건 뭐 증명 과정에서 네모칸 이용해가지고 GN, FN 이런 거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AN과 AN 플러스 1 사이 관계식 가지고 조지는 문제가 나올 텐데 지금 사실 마지막 문제가 그 유형이에요. 제일 자주 나오는, 최근에도 계속 나왔고 앞으로도 모의고사에서는 계속 다룰 건데 수능에서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자주 나와서. 근데 사실 34번이나 35번은 그냥 일반적인 계산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일단 순서대로 가볼게. 주기가 4라는 걸 이용을 하겠죠. 그러면 Q라고 하는 아이에 대해서 원래 Q분의 2파이가 4여야 되니까 Q는 2분의 파이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Q가 2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일단 F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P sin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R 요렇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때 문제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조건이 F1과 F2가 둘 다 1이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대입할 거예요. 얘를 그대로. 그러니까 있는 조건을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F의 1이라고 하는 아이는 X에다 1 집어넣을 거니까 P에 sin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R 요런 꼴이 되겠죠. X에다 1 넣은 거니까. 그 다음에 F의 2라고 하는 거는 P에 sin X에다 2를 넣을 거니까 전개해서 쓰면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R 요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둘 다 결과값으로 1이 나와주길 바라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제가 지금 쓴 걸 보면은 우리 앞단원, 지난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앞단원 그리고 요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시는 명일이나 한영 같은 경우에 야, 너 많이 피곤하니?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명일이나 한영 같은 경우에는 요번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삼각함수 그래프에서도 자주 사용할 각변환을 계속 이용하겠죠. 그죠? 각변환 이용해서 써보면 얘는 결국 어떤 값이 나오냐면 P의 코사인 2분의 파이 R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얘가 1이었으면 좋겠다고 얘는 P의 사인 2분의 파이 R 얘가 1인 거죠.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이 R이 몇이냐에 따라서 저거 어떻게 돼요가 아니죠. 각 변환할 때 무조건 예값 취급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두 값이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 둘 다 1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너네들 알다시피 코사인과 사인이 둘 다 1이 되는 건 말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그냥 이 둘이 같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이 둘이 같다라는 게. 제 말 이해가 됩니까? 다시 얘에 대해서 P 코사인 2분의 파이 R이 1이고 P 사인 2분의 파이 R이 1인데 아시다시피 이 각은 지금 같은 크기의 각이다 라고 했을 때 두 값이 동시에 1이 되는 건 엄밀히 말하면 안 된다고. 근데 앞에 있는 P 값에 대해서 사실 P로 나눠보면 뭐야? 코사인 2분의 파이 R도 P분의 1이고 사인 2분의 파이 R도 P분의 1이니까 이 둘 삼각함수 값이 같은 거라고. 내 말 이해가 됐어? 그러면 삼각함수 값이 같은 건데 사인하고 코사인이 같아지는 건 너네도 알다시피 뭐야? 45도일 때. 그지? 1사분면에서. 아니면 둘 다 음수가 되는 형태인 몇 도일 때? 225도일 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첫째 줄에 분명히 써있죠. 세 양수 PQR. 맞아요? 세 양수 PQR이다 라고 하는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아우 근지러. 그래서 얘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값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라는 건데, 그러면 감마라고 하는 값이 몇일 때? 2분의 1일 때 둘 다 뭐가 돼? 45도가 되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그럼 그 다음이 되는 건 뭐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잠깐만 봐. 2분의 1이 됐어. 그럼 그 다음 몇일 때야? 어떻게 계산하면 돼? 2분의 9가 사실 바로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걸 매번 생각할 게 아닌 게 문제에서 그냥 준 건 아닙니다. 주기가 어차피 4라고 했기 때문에 더하기 4 해서 계속 똑같은 값이 반복돼서 나올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나열해보자면 2분의 17, 2분의 25 이런 식으로 R값은 주어져 있죠. 근데 얘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등차 수열인 거죠. 맞죠? 여기까지 납득이 되시죠? 이때 K번째 술 AK라고 했을 때 시그마 K가 1부터 6까지의 FK다 라고 했으니까 F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에 관한 내용이고, 아시다시피 여기서 아까 말했지만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파이, 코사인 4분의 파이나 사인 4분의 파이 둘 다 2분의 루트 2 값이 돼야 되니까 P 값은 루트 2가 나와야 되죠. 양변을 P로 나눴을 때 P분의 1이 2분의 루트 2여야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는. 이해가 됐어요? 완전 계산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때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얘였어요. 여기서 원래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얘였죠. 얘에 대한 시그마와 그리고 얘에 대한 시그마. 그럼 사실 지금 분홍색으로 동그라미 친 시그마는 이미 해결이 된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등차 수열인 걸 확인을 했으니까 이건 계산 그냥 하시면 되고요. 녹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에 대해서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숫자 대입해서 계산하셔야죠, 얘는.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얘는 계산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여기에선 F의 1, F의 2인데 아까 얘 봐. 이것도 마찬가지야. 다 계산하는 게 아니야. 얘네들이 나와 있는데 위에 뭐라고 써 있다고? 주기가 사람 말이 써 있으니까 사실 F의 5와 F의 6은 계산 없이 둘 다 1인 거예요. 너희는 3, 4에 대해서만 함수값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계산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혹시 계산하다가 멈췄다면 어디서 멈췄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본인이 거기 부분에 마무리가 안 된 거라면 어딘가에 놓쳤던 거죠. 지금도 선생님이 광기 어린 나열을 보실 거기 때문에 빨리 써주세요. 금방 지워질 겁니다. 광기 어린 나열을 지금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할 줄 아시네요. 야, 이걸 맞았네. 이걸 틀렸으면 양아치다. 응? 애들은 이걸 틀리는데 보통. 자, 보자. 강동 잘 들어. 상일 잘 들어. 다 잘 들어. 여러분, 모의고사에서 최다 빈출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수학적 계산법에서 무조건 난이도 높은 기출 풀어보시면 결국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니네가 틀리는 건 괜찮아. 근데 잘 들어. 틀리는 건 괜찮아는 설명 듣기 전까지야. 내가 설명을 들었지? 그럼 이제부터는 너네가 길을 싸매고 얘를 맞춰야 되는 4점이 돼야 돼. 그러니까 실제 수능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한 생각보다 정답률이 높아요. 이게 되게 웃긴 거야. 왜 정답률이 높냐면 노가다거든. 근데 이제 다른 거야. 너네랑 나랑 바라보는 관점이 뭐 어디서 다르냐면 이런 거야. A의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A의 10이 20이 되도록 하는 A1을 구하라. 그럼 니네 벌써부터 걱정을 한다고. 그러면 A의 1이 양수일까 음수일까? 케이스를 나눠야 되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얘를 그런 마인드로 쳐다보면 얘는 니네가 최악의 경우 몇 번? 1024번 풀어야 돼요. 미친 거 아니에요? 야, 당연히 그럼 다른 생각을 좀 더 해봤어야지. 그렇잖아. 왜냐면 얘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게 계속 두 갈래로 갈라질 거 아니야. 무턱대고 생각만 해보면. 그럼 얘는 A10까지 갔을 때 20이 괜찮겠어? 눈물 나지 않을까? 당연히 얘는 다른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 자, 역추적한다고 표현하는데요. AN과 A의 n 플러스 1의 위치를 바꿔서 수식을 다시 쓸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 잘 봐. 얘는 얘가 되지. 언제? AN이 0보다 작을 때. 맞아? 이렇게 써볼까요? A의 n은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마이너스 4분의 1의 A의 n 플러스 1이 돼요. AN이 0보다 작으면.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인데 지금 AN을 기준으로 볼 거야? A의 n 플러스 1을 기준으로 볼 거야의 싸움인 거야. 제 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해볼까요? 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AN을 기준으로 하면 얘는 A의 n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n을 해도 돼. 단 AN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가정을 하면. 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는 건들지 않습니다. 역추적하는 문제 연습 나중에 모의고사 하실 때도 얘는 don't touch예요. 건드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이 조건은 유지한 상태에서. 그럼 이런 거야. 좋은 질문이야. 방금 호정이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왜 이렇게 바꿔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봤는데 A의 10이 20이라는 거에서 스타트해서 거꾸로 가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A의 10을 알고 있으니 우리는 얘를 가지고 A의 9로 가자고. 그러니까 니네가 원래 처음에 보통 학생들이 생각하는 건 수열이다라는 거에 n에다가 1, 2, 3, 4 넣는 거니까 A1을 P라고 넣든 뭐 X라고 넣든 여기서 갈라지고 여기서 또 갈라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가자고. A의 10이 2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는 A의 9가 몇일 때 도출될 수 있었던 아이지? 이렇게 시작을 하겠다 이거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오류가 나는 것들을 과감하게 지워가면서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니네가 등차 이런 데서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야. 여기서 계산 실수하잖아? 이런 생각하면 돼. 이 문제가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이런 형태로 나왔지? 니네 이거 검산할 생각하면 안 돼. 한 번에 맞출 생각으로 풀어야 돼 오히려. 이걸 검산하는 순간 4-5문제 못 푸는 거야. 진짜 꼼꼼하게 나열해도 얘가 몰라 내가 계산이 느린 걸 수도 있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도 4분씩 걸려요. 3-4분씩. 뭔 말인지 알겠어? 내 입장에서 3-4분 걸린다는 건 학생 입장에서 5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뜻이야 사실. 근데 이걸 검산하겠다고? 그 시간에 1, 2, 3, 4분을 검산을 해야죠. 차라리 니네는 검산하더라도.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야. 자, A의 10이 20으로 스타트를 합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A의 9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n에다가 9를 대입했으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근데 A의 9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일단 두 개로 나눠볼게. 만약에 A의 9가 양수였다면 얘가 여기 있었던 계산으로 나온 걸 거 아니야.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하고 있죠? 다시 A의 10이 20이야. 근데 니네 케이스 분류는 A의 9가 양이냐 음이냐로 나뉘는 거야. 알겠어? 중간에 아닌 건 지우더라도 따라서 일단 두 개로 갈라놓고 시작을 했어. 자, 다시 해볼게. A의 10이 20이야. 그럼 여기다 9 넣어. 9 넣어. 그럼 A의 10
더하기 9를 한 게 A구야. 맞아? 그럼 여기다가 9 더하면 몇이야? 29. A의 9가 29인 거지. 내 말 이해가 됐어? 근데 얘가 실제로 양수니까 가능하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여기도 똑같이 9를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요 A10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한 게 얘인 거지. 여기다 마이너스 4분의 1 하면 뭐 나와? A의 9는 5가 나오고 마이너스 5가 나오고 어때? 실제로 얘는 0보다 작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어때? A1부터 시작했을 때랑 비슷해 보이지만 숫자잖아. 그지? 이게 숫자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봐. 여기에서도 일단 시작은 어떻게 해? 또 두 개로 갈라. 중간에 아닌 걸 지우더라도 가를 거야. 자, 그럼 봐, 다시. 자, 8. 여기다 8 넣으면 되겠지. 여기다 8 집어넣고, 8 집어넣고, 8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 A의 8은 A의 9에다가 8 더하면 돼. 여기다 8 더하면 돼. 그럼 몇이야? 37 나오겠네. 맞아? 그리고 얘는 양수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 이해가 됐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여기다 8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A9에다가 뭐 하면 돼? 마이너스 4분의 1을 하면 돼. 여기다 마이너스 4분의 1을 하면 돼. 그지? 문제를 읽어봐. 첫째 줄에 있지. 모든 항이 정수인. 갈라지면서 이미 모순점이 생기니까 케이스가 줄어드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아, 그러면 A8은 37로 고정이야. 얘라면 A의 8은 37로 고정이야. 이해가 됐지? 그럼 여기도 봐. A의 9가 마이너스 5야. 그럼 여기다가 또 88 집어넣은 거 이용하면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A의 8은 얘가 마이너스 5일 거고 더하기 8 하면 A의 8은 3 나오네요. 맞아요? 이게 양수인 거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로 들어갔다면 여기다가 88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해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럼 또 뭐가 나오지? 분수가 나오지. 정수가 아니네. 우와. 이해가 됐어? 이렇게 해서 쭉 본인이 나열하셔야 돼요. 중간에 지워져요. 지금 봐. 처음부터 안 지워졌지. 맞아? 처음에 안 지워졌는데 여기서 한 칸만 가더라도 어때? 두 개 중에 하나가 뭐해서 정수에서 탈락하고 두 개 중에 하나가 뭐해서 정수에서 탈락하지. 정수란 조건 되게 파격적이지. 왜? 얘가 4의 배수냐 아니냐를 생각하는 문제지 결국에. 이해가 됐어? 그러면 니네가 내가 지금 말로 막 존나 시부렁시부렁 돼서 그렇지 연습장에다 갖다 놓고 천천히 숫자 대입하면 니네도 3, 4분이면 돼. 왜냐면 곱하기냐 더하기냐의 싸움이야. 생각보다 금방 나와. 왜? 니네도 생각해봐. 분수에 4분의를 했는데 일단 분수가 안 지워지면 지우고 시작하면 되잖아 걔는. 그 케이스가 지워질 거 아니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여기서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럼 여기에서 그럼 생각해봐. 요 다음 거 가볼게. A의 7을 갈 거야. 그럼 맨 처음에 이렇게 두 개를 그으려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맞아?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눈으로 바로 봐볼게. 요거는 7 집어넣으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 7 집어넣고 여기다 7 집어넣을 거 아니야. 맞아? 7 집어넣으면 8이 되니까. 그지? 근데 얘 어때? 얘가 4의 배수야 아니야? 아니지. 그럼 위에 거 버리겠지 또. 맞아? 그럼 얘는 아래로만 가면 되겠네 일단은. 맞아? 그럼 여기다가 7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도 7 집어넣고 7 집어넣는 거니까 앞에 거에다가 더하기 몇을 하면 돼? 7 넣으면 되니까 A의 7은 몇이야? 44야. 살짝 짜증나지. 4의 배수 나와버렸어. 여기서 케이스 두 개로 갈라지는 거야.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언더스탠드 됐어?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만약 숫자가 여기가 바뀌었어. 마이너스 3분의 2로 바뀌었어. 그럼 졸라 짜증나야 돼. 3의 배수인 게 더 자주 나올 거 아니야. 4의 배수보다. 맞아? 오히려 학교 선생님이 여기를 니네를 사랑한다면 뭘로? 7분의 1. 졸라 땡큐지. 졸라 많이 줄 거야. 왜냐면 7의 배수는 되게 적을 거 아니야. 극히 적을 거 아니야. 이해가 됐어? 이해가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쭉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정수라고 했지 자연수라고 한 적은 없어요. 분명히. 알겠습니까? 제가 여기 일부러 혹시나 저한테 욕할까봐 적어는 놨거든요. 일부러 여기서 멈출게요. 본인들이 해보고 틀리면 갖고 오세요. 본인이 계속 똑같은 거 봐도 안 보일 수도 있어. 근데 꼼꼼하게 본인이 계산하는 연습을 하는 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 말 이해가 됐죠? 참고로 이 문제는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어. 자, 이거는 번외편이야. 지금부터 하는 건. 잘 들어봐. 여러분이 어떤 걸 생각할 수도 있냐면, 미적분에 가시면은요, 미적분이 1단원에서 뭘 배우냐면 수열의 극한이라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이 수열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극한이라는 게 그렇잖아. 어떤 함수의 극한이다 그러면 이 함수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어딜 향해 가느냐를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이다라는 걸 배울 때 이 수열이 어떻게든 수렴을 만약 한다면 어떤 걸 배우냐면 리미트 an과 리미트 a의 n 플러스 1은 무조건 같아야 돼. 계산을 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이 같지 않는 건 얘는 계속 변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수렴을 할 수가 없거든. 자,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면 중간에 니네가 얘를 어떤 걸로도 확인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4의 an과 그냥 얘네들이 같아지는 순간이 있는지 요걸 이용해도 되지만 뭐 똑같아. 그게 그거야. 얘를 이용해도 되거든. 그냥 저기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만약 같아지는 상황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돼. 얘네들이 만약 같아졌잖아? 그럼 그때부터 케이스는 하나로 몰아지는 거야. 얘네들이 이미 같은 수가 나와버렸잖아. 맞아? 얘네들이 같은 수가 나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로만 움직이게 되는 거야. 그치? 여기서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 둘을 같다라고 놨을 때 같아지는 순간이 있는가? 그 값이 만약에 존재해서 어딘가에서 출현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값은 하나로 고정이 되는 거야. n번째로 가든 n 플러스 1번째로 가든 그건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건 나중에 실전에서 나중에 또 풀게 될 때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잡생각하지 마시고 존나 광기 어린 눈빛을 가지고 쫙 나열해 보시면 돼요. 네. 어려운 거 맞아요. 애들이 많이 틀립니다. 자, 지우야. 그냥 꺼줘. 다시 안 켜도 돼.